왜 미정을 지켜야 했는가? 친엄마, 미정은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철이 재빨리 편지를 받쳐들었죠. 친엄마, 그게 무슨... 남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엄마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정의 어머니는 미정이 23세 돌아가셨죠. 아버지도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속 읽어봐. 안녕하세요. 은빛낭독실입니다. 평생 원수라 믿었던 시어머니의 유품에서 내 이름이 적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평생 원수였던 시어머니 유품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구 외곽의 낡은 한옥. 새벽 5시였습니다. 장미정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미정은 빗자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째 반복하는 아침이었죠.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의무이자 속죄 같은 것이었습니다. 쓸고 또 쓸었어요. 마당의 먼지는 사라졌지만 마음속 먼지는 오히려 더 두꺼워졌죠. 또 일찍 일어났구나. 등 뒤에서 시어머니 백정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0이 넘었지만 그 목소리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어요. 미정은 빗자루를 세운 채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잠이 안 와서. 정옥은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화는 거기까지였어요. 늘 그랬죠.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짧고 무겁고 차갑게 끝났습니다. 미정은 빗자루를 다시 들었어요. 손끝이 시렸습니다. 왜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했을까? 결혼 초부터 정옥은 미정을 못마땅해 했어요. 28배 이 집으로 시집왔을 때 미정은 정옥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옥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을 구웠어요. 정옥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 3가지를 꺼내놨죠. 여보, 일찍 가야 해서. 남편 남철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교직에 있는 남철은 집안일엔 늘 무심했어요. 아니, 애써 외면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아침은요? 학교에서 먹을게. 남철은 그렇게 집을 나섰어요. 미정은 차려놓은 밥상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죠. 밥 먹어라. 정옥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밥그릇을 내밀었어요. 김치가 짜다. 정옥의 한마디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조심성이 없어.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정옥은 밥을 몇 숟가락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미정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대답이 없었어요. 미정은 빨랫감을 던지고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님, 정옥이 마루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누르고 정옥을 부축했어요. 30년 동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던 손. 그 손은 놀랍도록 작고 차가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어요. 그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죠. 환자분과 무슨 관계시죠? 며느리입니다.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미정은 남철에게 전화했습니다.
남철은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뭐, 지금 어디야?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야. 남철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미정은 구급차 안에서 정욱의 손을 꽉 잡았어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정욱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죠.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겠습니다.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철이 미정의 어깨를 잡았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머니, 제발. 남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9시, 백정옥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한옥 마당엔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친척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미정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정옥은 무표정했습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얼굴.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죠. 고모부, 고모 괜찮으세요? 젊은 조카가 남철에게 물었습니다. 남철은 난처한 표정으로 미정을 봤어요. 미정의 눈엔 눈물이 없었으니까요.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전함이 먼저 찾아왔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미정은 정욱을 단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었죠. 조문객들의 울음소리가 한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슬픔인지 안도인지 죄책감인지 미정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방 정리는 언제 하실 건가요? 친척 한 명이 남철에게 물었어요. 장례 끝나고 천천히 하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욱의 방. 30년 동안 함부로 들어가 본 적 없는 그곳. 문득 그 방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예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한옥은 고요 속으로 잠겼습니다. 미정은 마루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정옥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 눈빛이 미정을 관통하는 것 같았죠. 며느리님, 이제 좀 쉬세요. 친척이 말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30년 동안 미정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옥의 밤은 깊고 어두웠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처마 끝에서 풍경 소리가 들렸죠. 미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장례가 끝난 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정욱이 남긴 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의 첫 조각이었죠.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장례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어요. 친척들은 한옥 구석구석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죠. 미정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쉴 새가 없었어요. 고모, 안방 좀 정리해도 될까요? 26쯤 되어 보이는 조카 민수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욱의 방을 건드리는 게 왠지 두려웠죠. 30년 동안 그 방은 미정에게 금지된 공간이었으니까요. 고모부한테 물어볼게요. 민수가 남철을 찾아갔습니다. 미정은 칼을 들고 물을 썰었어요. 그러나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여보, 어머니 방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남철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정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장롱과 이불장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미정은 문턱을 넘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뭐부터 할까? 남철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정옥이 평생 살았던 공간. 그러나 미정에겐 너무나 낯선 곳이었죠. 민수와 몇몇 친척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장부터 정리할게요. 장롱은 제가 볼게요. 친척들이 하나둘 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낡은 한복들, 오래된 이불들, 먼지 쌓인 그릇들이 나왔죠. 어머니, 물건이 참 많으시네. 남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구석에 놓인 작은 목함을 열었어요. 그 안엔 정옥의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젊은 시절의 정옥. 사진 속 정옥은 지금과 달리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사진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분도 한때는 행복했을 텐데. 고모부, 이거 좀 보세요. 갑자기 민수가 외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어요. 민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죠. 뭔데? 남철이 다가갔습니다. 미정도 따라갔어요. 그건 금고였습니다. 검은색의 작은 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손잡이 부분이 녹슬어 있었죠. 금고라니. 남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금고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죠. 어머니가 금고를 가지고 계셨어? 남철이 놀란 표정으로 금고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남철은 금고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열쇠가 어디 있을까? 친척들이 다시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나오지 않았어요. 미정은 금고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상했어요. 정옥은 생전 재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죠. 심지어 돈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여보, 미정이 남철을 불렀습니다. 왜? 어머님이 금고에 뭘 넣어두셨을까요? 남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거야. 처음요? 응. 어머니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 미정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집에 살았던 며느리도 평생 함께한 아들도 모르는 금고. 그 안엔 대체 뭐가 들어 있을까요? 고모부, 열쇠 안 나오는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남철은 금고를 들고 마루로 나왔어요. 친척들이 모여들었죠. 금고라니 신기하네. 어머니가 뭘 넣어두신 걸까? 돈 아닐까? 옛날 어르신들은 돈을 집에 두시잖아.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정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형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척이 남철에게 물었습니다. 남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죠. 장례 끝나고 열자. 지금은 아니야. 그게 좋겠어요. 친척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달랐어요. 지금 당장 열어보고 싶었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지금 열어보면 안 돼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머니 장례도 안 끝났는데. 하지만 장례 끝나고 남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금고는 남철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미정은 그 금고가 방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마음이 답답했죠.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금고, 그 작은 검은색 상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옥은 왜 그 금고를 숨겨두었을까? 그 안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미정은 이불을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남철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미정은 조용히 일어나 마루로 나갔죠. 한옥은 고요했습니다. 영정 앞에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미정은 속으로 물었어요. 그 금고에 뭐가 들어있나요? 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정옥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미정의 가슴 속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그 금고 안에 정옥의 비밀이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미정을 차갑게 대했던 이유. 30 동안 한 번도 따뜻하게 웃어주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답이 금고 안에 있을지도 몰랐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미정은 몸을 움츠리며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비밀 제가 알게 될까요? 한옥의 밤은 깊고 어두웠어요. 그리고 금고는 남철의 방에서 조용히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한옥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겼어요.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손이 저리도록 그릇을 닦았지만 마음은 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금고, 여보, 이제 열어봐야 할 것 같아. 남철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손을 멈추고 남철을 봤어요. 남철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죠. 지금요? 응. 민수도 궁금해하고 나도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 미정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 사람은 남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도 따라왔어요. 방 한가운데 금고가 놓여 있었죠. 열쇠는 못 찾으셨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남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열어봐야겠어. 남철은 연장을 가져왔습니다. 드라이버와 망치를 들고 금고 앞에 앉았어요. 미정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부서지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어. 열쇠가 없잖아. 남철이 드라이버를 금고 자물쇠에 댔습니다. 망치로 두드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방 안을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자물쇠가 삐걱거렸습니다. 녹이 떨어져 나갔어요. 남철이 힘을 주자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죠. 열렸다. 민수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정도 숨을 멈췄어요. 남철이 천천히 금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쇠 냄새가 퍼졌어요. 금고 안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뭐야, 이것밖에 없어? 남철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표면이 거칠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열어봐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철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편지였어요. 종이가 얇았고 접힌 자국이 선명했죠. 그런데 편지 겉봉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미정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장미정에게 시어머니 백정옥의 필체였어요. 미정이? 남철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도 눈을 크게 떴어요. 고모 이름이잖아요. 미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옥이 자신의 이름을 쓴 것조차 처음이었죠. 30년 동안 정옥은 미정을 너 혹은 며느리라고만 불렀습니다. 여보. 미정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남철이 편지를 미정에게 건넸죠. 편지를 받는 미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열어봐. 남철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정옥의 손글씨였어요.
나이 들어 손이 떨렸는지 글씨가 흔들렸죠. 그리고 첫 문장. 미정아, 미안하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정옥은 미정에게 사과한 적이 없었죠. 칭찬도 위로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에 여보, 괜찮아? 남철이 미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정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죠. 계속 읽어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봤어요. 미정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차갑게 대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미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친엄마와 약속을 했다. 친엄마. 미정은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철이 재빨리 편지를 받쳐들었죠. 친엄마. 그게 무슨... 남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엄마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정의 어머니는 미정이 23세 돌아가셨죠. 아버지도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속 읽어봐. 남철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잡았어요. 내 친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나에게 부탁했다. 제발 미정이를 데려가 달라고. 그 사람들에게서 지켜달라고. 미정아, 너는... 편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음 장이 없었어요.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죠. 종이가 찢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뒤는요? 뒤는 없어요? 민수가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한 장뿐이었어요. 미정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친엄마, 지켜달라. 그 사람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남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정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고모, 혹시 입양되신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친부모님 밑에서 자랐어. 그럼 이 편지는... 민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죠. 그러나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뭘 말하려고 하신 걸까? 남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남철을 봤어요. 남철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여보, 어머님이 제 친엄마를 아셨대요. 그럴 리가. 우리 어머니는 내 부모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럼 이 편지는 뭐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남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죠.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게 뭘 말하려고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쌓였던 적대감이 흔들렸습니다. 미움이 의심으로 바뀌었고 의심은 두려움이 되었어요. 정옥은 대체 무슨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한옥의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삶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죠. 과거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 읽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질문만 늘어났습니다. 친엄마, 지켜달라. 그 사람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미정은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종이가 찢어져 있었어요. 편지 아래쪽이 깔끔하게 잘린 게 아니라 누군가 급하게 뜯어낸 것처럼 거칠게 끊겨 있었죠. 문장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너는 뭐라는 걸까요? 너는 누구라는 걸까요? 여보,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남철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남철도 잠을 제대로 못 잔 모양이었죠. 여보, 이 편지 뒷장이 있을 거예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남철은 편지를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찢어진 것 같네. 어머님이 왜 찢으셨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남철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보, 어머니 방을 다시 뒤져봐야겠어. 남철이 일어섰습니다. 미정도 따라 일어났죠. 두 사람은 정욱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한옥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정욱의 방문을 열자 냉기가 느껴졌죠. 미정은 옷깃을 여미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부터 찾아볼까? 남철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장롱을 가리켰어요. 저기부터요. 두 사람은 장롱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번 정리했던 곳이었지만 혹시 놓친 게 있을지 몰랐죠. 옷가지들을 꺼내고 서랍을 열었어요. 그러나 편지 조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장도 봐야겠어. 남철이 이불장으로 갔습니다. 미정은 장롱 밑바닥을 살폈어요. 손으로 더듬거리며 구석구석 확인했죠. 그때였습니다. 미정의 손끝에 뭔가 걸렸어요. 장롱 뒤편 틈새에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뭔가 있어요. 남철이 달려왔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을 빼냈어요.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죠. 그러나 거기엔 분명히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미정이를 데려올 수 있게 해줘.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데려올 수 있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편지 뒷부분인 것 같아. 남철이 종이 조각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가 같았어요. 정욱의 필체였죠. 데려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남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 말이 맞는 건가? 혹시 내가 입양이요? 말도 안 돼요. 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철은 입을 다물었죠. 미정은 종이 조각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데려온다. 그럼 미정은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미정을 어디로 데려온 걸까요? 여보, 진정해. 일단 더 찾아보자. 남철이 미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살폈죠. 서랍 하나하나, 옷가지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보, 이것 좀 봐. 남철이 이불장 맨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벗겨진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사진첩이네. 미정이 다가갔습니다. 남철이 사진첩을 펼쳤어요. 첫 장엔 젊은 정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죠. 어머니가 이렇게 웃으셨구나. 남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정도 놀랐어요. 생전 정욱에게서 저런 웃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철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정욱의 젊은 시절 모습들이었어요. 결혼식 사진도 있었고 남철을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죠. 아, 이게 내 돌 사진인가 봐. 남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웃을 수 없었어요. 사진 속 정욱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그 행복한 모습이 미정에겐 낯설었습니다. 남철이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남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정욱이 한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 사람.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미정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얼굴형, 눈매, 인매. 모든 게 미정과 똑같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정이 그 여자를 닮은 거였습니다. 여보, 이 사람 누구예요?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남철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1984년.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은희와 함께. 은희. 누구죠? 은희가 누구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남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처음 듣는 이름이야. 미정은 사진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거울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미정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여보, 혹시 이 사람이. 설마. 남철이 미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설마 뭐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편지에 나온 그 친엄마라는 거예요? 남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정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1984년. 미정이 태어난 해였어요. 은희. 미정과 똑같이 생긴 여자. 그리고 정욱의 편지. 내 친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나에게 부탁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안 돼. 이건 아니야.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남철은 미정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미정은 뿌리쳤어요. 여보,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정은 사진과 편지 조각을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영정 사진 속 정옥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미정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온 걸까? 내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 한옥의 아침은 밝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진실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정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철은 일찍 잠들었어요. 피곤했던 모양이었죠. 그러나 미정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은희라는 여자, 편지 조각, 그리고 정욱의 침묵. 미정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남철이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어요. 미정은 방을 나와 정욱의 방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어둠이 미정을 삼켰습니다. 미정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손전등 하나만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답을 알려주세요. 미정은 장롱부터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찾아본 곳이었지만 혹시 놓친 게 있을지 몰랐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고 옷가지를 들춰냈죠.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장도 다시 열었어요. 이불을 하나씩 꺼내고 바닥을 두드려 봤죠. 혹시 숨겨둔 공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없었어요. 미정은 좌절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편지의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장롱 옆 벽을 비췄어요. 벽과 장롱 사이에 좁은 틈이 보였죠. 미정은 몸을 숙여 그 틈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미정은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종이가 닿았어요.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죠.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찢어진 편지였어요. 미정은 숨을 죽이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내 친엄마 은희는 그 사람들에게서 도망쳤다. 그리고 나에게 왔다.
제발 미정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올 수 있게 해줘. 내 이름으로는 안 돼. 그 사람들이 찾아낼 거야. 나는 은희의 부탁을 들어줬다. 보육원에서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 며느리로 들였다. 미정아, 너는 모를 거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은희는 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웠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육원, 데려왔다. 며느리로 들였다. 아니야. 미정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럼 미정이 알고 있던 부모님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미정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옥의 손글씨가 선명했죠. 보육원. 그럼 미정은 고아였단 말인가요? 친부모가 다른 사람이었단 말인가요? 미정아?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남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한밤중에 남철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등 뒤로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손에 뭐 들고 있어? 남철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손을 빼려 했지만 남철이 더 세게 잡았어요. 보여줘. 싫어요. 보여주라고. 남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정은 할 수 없이 편지를 내밀었어요. 남철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남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철은 미정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편지만 뚫어지게 봤죠. 보육원이라니, 며느리로 들였다니. 남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가 결혼한 건... 남철의 말이 끊겼습니다. 미정은 남철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충격, 배신감, 그리고 혼란. 여보, 제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같이 알아봐요. 미정이 남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남철은 손을 뿌리쳤어요. 그만해. 남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만하라고. 왜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알 권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철이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우리 집안 명예 생각 안 해?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육원에서 데려왔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 명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미정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중요하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 알아서 뭐하게.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 남철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보,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누구예요? 그만해. 더 이상 파고들지 마. 남철이 돌아섰습니다. 방을 나가려 했어요. 도망가지 마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남철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방을 나갔죠.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죠. 정옥은 떠났고 남철은 등을 돌렸습니다. 미정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장미정은 누구인가? 미정이 알고 있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부모님, 결혼, 정체성,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어요. 미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와 마당으로 향했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정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죠? 나는 대체 누구였던 거지? 미정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왔다는 아이. 친엄마 은희가 지키려 했던 아이. 정옥이 며느리로 들인 아이. 그게 미정이었어요. 미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짚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30년 동안 미정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거짓된 이름으로, 거짓된 정체성으로. 은희 제 엄마. 미정은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밖에 냈어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죠. 한옥은 고요했습니다. 미정의 울음소리만이 밤을 채웠어요. 진실은 가까이 왔지만 미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은희는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왜 미정을 지켜야 했는가?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은 마당에서 밤을 보냈어요. 남철은 새벽에 집을 나갔습니다. 말도 없이요. 미정은 일어나 정옥의 방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드시 찾아야 했죠. 장롱 앞에 섰습니다. 바닥을 두드렸어요. 뚝, 뚝. 공간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장롱을 힘껏 당겼어요. 끽. 벽과의 사이에 틈이 생겼죠.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닿았어요. 가죽함이었습니다. 먼지투성이의 낡은 가죽함. 미정은 가죽함을 끌어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었죠. 삐걱.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보육원 퇴소 기록. 이름 이미정 생년월일 1984년 3월 15일 입소일 1985년 1월 20일 퇴소일 1988년 4월 5일 보호자 백정옥. 숨이 멎었습니다. 1985년. 미정이 돌도 되기 전이었어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동 의서. 본인 박은희는 친딸 이미정을 백정옥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합니다. 서명이 있었어요. 박은희. 그리고 정옥의 서명. 엄마. 다음은 편지였습니다. 은희가 정옥에게 쓴 편지였죠. 정옥 언니, 그 사람이 저를 찾고 있어요. 미정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제발 미정이를 지켜주세요. 언니 며느리로 들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찾지 못할 거예요. 미정이에게는 제가 죽었다고 해주세요. 그게 미정이를 위한 길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이를 부탁해요. 은희. 미정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은희는 미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거였어요. 죽은 척하고 모든 걸 포기했죠. 그리고 정옥은 은희의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미정을 보육원에서 데려와 며느리로 들였어요. 모두 미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그제야 이해됐어요. 정옥이 왜 미정을 차갑게 대했는지. 정옥은 미정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면 티가 날까봐, 미정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웠던 거였죠. 그래서 평생 가면을 썼습니다. 냉정한 시어머니의 가면을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정옥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30년 동안 혼자 견뎌낸 거였죠. 미정은 서류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님, 그동안 미움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게 뒤틀린 사랑이었어요. 정옥은 미정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서요. 미정은 가죽함을 안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이제야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영정 사진 속 정옥의 무표정한 얼굴.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외로움, 슬픔,
그리고 사랑. 죄송해요. 늦게 알아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정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30년 쌓였던 미움이 녹아내렸고 원망이 흩어졌죠. 그 자리엔 이해와 용서가 자라났습니다. 정옥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서툴렀고 냉정했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요. 미정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철이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밤새 운 모양이었죠. 미안해. 남철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남철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찾아보자. 내 엄마를. 진실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남철이 미정을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영정 앞에 나란히 섰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내겠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진실을요. 남철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미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이 있었어요. 은희, 친엄마 박은희. 은희는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미정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한옥에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 봐요. 미정이 은희의 편지를 남철에게 보여줬습니다. 남철은 천천히 읽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굴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남철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여보, 송거울 있었잖아요. 어머님 화장대에. 미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응? 왜?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자주 보시던 거잖아요. 미정은 정욱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장대를 열었어요. 작은 송거울이 있었습니다. 은빛이 바랜 오래된 송거울이었죠. 미정은 송거울을 들었어요. 뒷면을 살폈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송거울 뒷면에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였어요. 편지의 마지막 조각이었죠.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여기 또 있어요. 남철이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정욱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어요. 미정은 숨을 죽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송거울 뒷면에서 나온 종이.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철이 옆에서 함께 봤어요. 정욱의 필체였죠. 미정아, 나는 내 친엄마 은희와 약속했다. 미정이를 원망하게 해달라고. 은희는 그렇게 말했다. 언니 미정이가 저를 그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정이가 언니를 믿게 여기게 해주세요. 그래야 미정이가 저를 찾지 않을 거예요. 찾으면 위험해요. 그 사람이 미정이를 해칠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너를 차갑게 대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내가 날 미워하길 바랐다. 그래야 내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미정아,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너는 내가 온몸으로 지킨 아이였다. 은희가 목숨 걸고 보낸 아이였다. 내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울 때마다 안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30년을 참았다. 이제 나는 간다. 너에게 미움받은 채로 가지만 그래도 괜찮다. 너는 안전하니까. 너는 살아있으니까. 미정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알아다오. 너는 사랑받았던 아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아닌 내 두 번째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쥔 채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30년. 30년 동안 정옥은 혼자 짊어졌던 거예요. 미정을 미워하는 척, 냉정한 척, 무관심한 척, 모두 미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남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죠.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어. 남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몰랐어. 어머니가 왜 미정이를 며느리로 들이셨는지, 왜 항상 미정이한테 차갑게 대하셨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남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아들이 너무 둔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울었어요. 소리내어 마음껏 울었죠.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너는 내가 온몸으로 지킨 아이였다. 정옥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렇죠. 미정은 지켜진 아이였습니다. 은희가, 정옥이, 두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였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왜 저한테 그러셨는지, 밥이 짜다고 하신 것도, 청소가 부족하다고 하신 것도, 늘 날 밀어내신 것도, 다 저를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였어요. 응. 남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평생 연기를 하신 거야. 냉정한 시어머니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으셨을 텐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평생 참으신 거잖아요. 응.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남철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사진 속 정옥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표정 뒤에 숨겨진 마음을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남철이 말했습니다. 미정이를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제 그만 아파하셔도 돼요. 미정도 영정 앞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어머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30년이나 걸렸지만 이제는 알아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했어요. 왜 저만 이렇게 대하시나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저를 지키려는 거였네요. 미정은 고개를 들어 영정을 봤어요.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정 사진 속 정옥의 눈빛이 다르게 보였어요.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눈빛이었죠. 어머님도 외로우셨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견디셔야 했으니까. 미정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편히 가세요. 제가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남철이 미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미정이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셔서요. 남철도 말했어요. 저는 덕분에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사람을요. 두 사람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흔들렸죠. 맑은 소리가 한옥을 채웠어요. 마치 정옥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 수고했다. 잘 살아라.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정옥에게 말했죠. 어머님 사랑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엄마. 박은희. 저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잘 자랐어요. 두 엄마 덕분이에요.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철도 일어났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철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살아야죠. 어머님이 지켜주신 삶을요.
은희 씨는 찾을 수 있다면 찾고 싶어요. 하지만 무리하진 않을 거예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스스로 사라지신 건데 제가 억지로 찾아서 위험하게 만들 순 없잖아요. 그렇지. 남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엄마가 보내주신 이 삶을 잘 살 거예요. 어머님이 지켜주신 이 삶을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입가엔 미소가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서로 잘 챙기면서요. 응, 그래. 남철이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정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편히 가세요. 어머님, 사랑해요. 풍경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한옥은 따뜻했습니다. 미정의 평생 오해가 풀렸어요. 30년 동안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죠. 정욱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약속을 지켰고 미정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미정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진실을 알았고 사랑을 이해했으니까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옥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미정과 남철은 손을 잡고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사랑이 확인됐으니까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한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겨울 햇살이 마루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미정은 정욱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방 한구석에 작은 찻상이 있었어요. 정욱이 평생 아끼던 찻그릇이 놓여 있었죠. 백자 찻잔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윤이 났어요. 미정은 그 찻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그러나 무게감이 느껴졌죠. 어머님이 매일 쓰시던 거.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찻그릇을 마루로 가져왔어요. 영정 앞에 놓았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정욱이 좋아하던 보이차를 꺼냈어요. 따뜻한 물을 부었죠.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미정은 찻잔을 들고 마루로 돌아왔어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세요. 미정은 찻잔을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미정도 한 잔을 따랐습니다.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어요. 따뜻했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맛이네요. 미정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따뜻한 웃음이기도 했죠.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알았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영정 사진 속 정옥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러나 이제 미정에겐 그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평생 힘드셨죠? 저 때문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저를 사랑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셨잖아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안전하게, 건강하게요. 미정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차례예요. 제 삶을 잘 사는 걸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랑 흔들렸어요.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며느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어요. 고모부가 찾으세요. 응, 알았어.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남철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죠. 여보. 남철이 미정을 봤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어머니가 심으신 매화나무야. 남철이 가리킨 곳엔 작은 매화나무가 있었어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앙상한 나무였죠. 어머니가 내가 시집 온 해에 심으셨대. 내가 오늘 민수한테 들었어. 정말요? 미정은 놀랐어요. 매화나무를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가지가 얇고 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죠. 곧 필 거야. 봄이 오면 남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위해 심으신 거래. 내가 이 집에 뿌리 내리길 바라시면서.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옥은 그렇게 미정을 생각했던 거예요. 차갑게 대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미정을 걱정했던 거죠. 어머님, 미정은 매화나무 가지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여보, 남철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엄마 마음처럼 서로 잘 챙기자. 남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무심했어.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대하시든 모른 척했어. 괜찮아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새로운 시작이 있잖아요. 응. 남철이 미정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햇볕이 한옥마당을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미정은 남철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죠. 맑았어요. 여보, 저 어머님 찻그릇 물려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매일 차 한 잔씩 드릴게요. 어머님 생각하면서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미정은 정욱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편히 가세요. 미정이 속으로 말했어요. 저도 제자리에서 다시 살아볼게요. 어머님이 지켜주신 이 삶을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어요.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길었어요. 용서도 늦었고 이해도 늦었죠. 그러나 이제라도 마음이 닿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미정은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늘 완벽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차가운 말투로, 때로는 냉정한 눈빛으로, 때로는 외면으로 오기도 한다는 걸요. 정욱의 사랑이 그랬어요. 서툴렀지만 진실했죠. 고맙습니다, 어머님. 미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남철이 미정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민수가 저녁 준비를 했다며 불렀습니다. 미정과 남철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미정은 영정에 인사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한옥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밥 짓는 냄새가 났죠. 미정은 부엌에서 국을 끓였어요. 정욱이 좋아하던 된장국이었습니다. 어머님 것도 놓아드려야지. 미정은 작은 그릇에 국을 담았어요. 밥도 한 공기 담았죠. 영정 앞에 올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미정은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죠.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정, 남철, 민수가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욱의 추억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미정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나는 살아있구나. 미정은 생각했어요. 어머님과 엄마가 지켜준 이 삶. 소중히 살아야지.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루를 닦았어요. 일상이 돌아왔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섰어요. 어머님 잘 주무세요. 내일 또 뵐게요.
미정은 촛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철이 이불을 깔아놓고 있었어요. 여보, 자요. 응.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미정이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남철이 대답했어요. 창밖에서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곧 봄이 올 거예요. 꽃이 필 거죠.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한옥은 고요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죠. 미정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진실을 알았고, 사랑을 이해했고, 용서를 배웠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미정이 살아갈 세계, 따뜻한 세계였어요. 평생 미움이라고만 믿었던 시간들이 알고 보니 서툰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사연도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은빛 낭독실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